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설 연휴는 잘들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설에 지역 곳곳에서 시도민들을 만나고 온 국회의원 세 분과 함께 우리 지역 민심 이야기 나눠보고 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이계호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병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서병철 의원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계호 의원님, 예, 어떻게 설 연휴는 어디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역구에서 열심히 뛰면서 보냈습니다. 뭐 어떤 말들이 있으시던가요? 저는 정치한 지 한 10년 남짓 예. 됐습니다만 이렇게 현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높은 지역 분위기를 예.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고요. 정말 거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넘어서 그 절망의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고 아울러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도 따끔한 일침을 잃지 않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좀 잘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어떻든 민주당이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하고 또 윤석열 정부의 거의 호남 무시 내지는 호남 패싱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목을 찾아내는데 이 정치권에서 더 민주당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민주당도 노력하시고 의원님도 노력하셔야겠네요. 예, 본질적으로는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아주 크다. 예. 그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서병철 의원님 순천에서 오늘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예, 우리 소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해 여순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큰 활동들을 해주셨어요. 네, 네.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73년 만에 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작년 1월에 법이 발효돼서 지난 20일 날 이제 신고 기한이 1차 마감됐습니다. 그동안 신고 기간에 총 한 6,900건 정도 신고가 됐습니다. 사실 이 숫자는 6,691건이 신고가 됐는데요. 49년도에 전라남도의 희생자가 11,131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그러나 도올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인식의 전환하는 획기적인 고리다. 여순 사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반란 사건이라는 멍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폭력에 의해서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라는 전환의 고리가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2번에 걸쳐서 1,061명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광주 5.18 민중항쟁도 그랬듯이 우리 광주, 전남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올 때마다 가장 앞서서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희생도 많았던 곳입니다. 이 여순 사건은 이제 제대로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너무나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시간 동안 이 부분을 바로잡는데 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기한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겠죠. 네. 지금 여기서 이게 그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제주 4.3은 저희보다 20년 전에 법을 만들었지만 작년에 겨우 보상이 시작됐습니다. 20년 걸렸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보면 우리도 갈 길은 지난합니다마는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고 기한도 연장해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배보상까지 완결되는 그런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 이병훈 의원님은 이번에 광주시당 위원장 지금 맡으시고 지난해 뭘 많이 하세요? 이것저것? 지금 그래도 광주가 민주당의 심장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 민주당의 전체적인 지지도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잃어버린 민심을 어떻게 되찾을 것이냐. 가장 큰 게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질타가 심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인데 검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쪽 당은
대통령을 위한 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다 보니까 뉴스를 보고 싶지 않다. 이게 대다수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정치개혁. 정치를 어떻게 판을 바꿀 것이냐. 그래서 그 정치개혁 특위를 시당 차원에서도 먼저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예. 이건 제가 시당위원장 출마했을 때도 약속을 했던 것이고. 공약 사안 중에 하나 그렇었죠. 예.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민생을 챙기는 그 두 가지 축으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예,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의원님들 다 모이시고 또 이제 광주시랑도 해서 같이 좀 논의, 예, 구청장들까지 해서 좀 민생을 챙기는 활동 계속 좀 해주시고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 민심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분 모두 좀 입이 풀리신 것 같은데 이계 의원님이 처음에 네. 하셨으니까 이 이야기 한번 나눠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소환을 이제 소환에 임하게 됩니다. 네. 사실 지역 민심 말씀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 현 정권에 대한 이야기, 비판, 절망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민주당 상황도 녹록지는 않아요. 어떻게 좀 지역민들 보고 계시던가요? 뭐 여러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많이 표출하는 의견은 결국은 이 대한민국이 검찰국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계시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없는 죄 만들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심지어 저 인디안 기우제 진해들 걸릴 때까지 계속 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와 걱정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뭐 그런 인식이 뭐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은데 이제 이유가 이 보니까 그 성남 아니 저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도 쌍방울, 뭐 태국에서 예. 뭐 저 쌍방울 회장 그 사람 잡아왔잖아요. 근데 뭐 그 사람 그분에 대한 저 구속 영장에 명기된 뭐 이유가 뭐 저 그 대납 때문에 변호사비 대납 때문에 이 수사를 한다고 막 소문이 그렇게 나 있었는데 그런 언급은 전혀 없다고 그러대요. 그렇죠. 저보다 지역민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예. 아, 그거 없는 거 보니까 말이야. 예. 그거 참 없는 죄 만들기 아니야? 뭐 이런 등등의 말씀도 주시고 계시고요. 어쨌든 뭐 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잘 대응을 해서 뭐 이런 위기를 뭐 스스로 극복하는 게 뭐 중요하겠다. 뭐 그런 의견도 주시고 또 뭐 제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전문가가 우리 서병철 의원님이시니까 그렇죠. 뭐 검사 많은 의견 출신이시잖아요. 주시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 사건을 하나 예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2년에 당시 친박 중진으로 알려진 이모 의원이 대검 중수부에서 기소가 됐습니다. 2012년 5월에 기소돼 가지고 항소심이 2013년 12월에 선고됐습니다. 그분의 혐의 내용은 아파트 분양 승인과 관련해서 경기도 모 지방자치단체 관련한 내용으로 1억을 받았다. 그리고 치사하게, 이건 이제 언론 표현에 하면 아주 치사한 정치인으로 낙인 찍히는 효과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이 나오는데요. 룸사롱 술값 1277만 원을 대납을 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결국 무죄가 났습니다. 1심부터. 왜 무죄가 났느냐. 돈을 최초로 줬다고 하는 브로커가 그 이모 의원한테 준 게 아니고 이모 의원의 비서한테 줬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비서가 이모 의원한테 돈을 줬어야지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서가 해외 출국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기소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 법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1심에 무죄가 났는데 또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모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를 알겠다. 내가 법정에 서보니까 알겠다. 나는 정치인으로서 이 재판하는 동안에 모든 게 묶여버렸다. 묶인 정도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는 살인을 당한 거나 다름없죠. 이것이 결국은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다. 저희가 지금 민주당 예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면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법치를 내세우는 족쇄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아까 우리 이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언론에서는 실제 내용과 다른 내용이 계속 새어나와요. 예. 이재명 대표 지난번에 소환 조사 받았을 때 뭘 들이대니까 당황하더라. 이건 수사팀이 아니면 어떻게 언론에 알 수가 없죠. 그 노출됩니까? 현장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끊임없이 이 민주당의 당 대표에 대해서 범죄자로 낙인을 찍히고 아까 이모 전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아주 치사하게 보이는 어떤 부분 언론에 프레이가 있었지 네.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듣는 국민들은 민주당과 당 대표에 대해서 어떤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이런 정치를 한다는 것이 법조인인 저로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소 의원님 비서가 받았고 의원 당사자는 안 받았다고 해서 사법적 책임은 면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 책임까지도 같이 면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네. 그 브로커가 기소되기 하루 전에 이 사람은 물론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습니다. 하루 전에 이 이야기를 갑자기 했어요. 그리고 이 말도 오락가락 합니다. 예. 이게 언론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은 너무 무서웠다. 아. 내 회사가 상장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법원에서 지금 두 가지 이유로 무죄를 했는데요. 돈을 직접 전달한 증거가 없다. 예. 줬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신빙할 수가 없다. 예. 지금 언론에 의하면은 그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부인하고 있다고 나와요. 예. 그런데도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진행자님이 적절하게 말씀하셨어요. 듣는 국민들은 이거 뭔가 부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의원님 이 상황을 보면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이 좀 무리한 수사 아니냐 나올 때까지 하는 거 아니냐 또 그리고 요즘 국민들이 이 미디어를 바라보는 환경도 그대로 뭐 이렇게 수용한다기보다는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고 그 상황을 좀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게 정말 무리한 수사라는 일반의 이 인식들이 있다면 좀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민주당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뭐 거의 뭐 우리가 볼 때는 검찰 리스크로 보는 거예요. 예. 이제 사법 리스크보다는 검찰 리스크야. 검찰 쪽의 리스크다. 예, 검찰의 리스크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 죄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이 나와봐야 알아요. 누구도 알 수가 없어. 예. 우리도 지금 뉴스를 보고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뉴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언론에다 자꾸 흘리고 있잖아요. 피의 사실 공표죠 말하자면 흘리고 있고 언론은 그걸 받아쓰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한편에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냐? 있을까 정말? 아니 물증이 서로 나온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지지층들이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똥볼을 차고 있는데 왜 그럼 민주당의 지지가 올라가지 않느냐? 이걸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층이 나오는 거라. 이번에 보니까 여론조사도 봤더니요, 23%의 중립에 서 있는 그 무당층들이 28%까지 올라갔어요. 도대체 저 정부 지금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한 거에는 반드시 뭐가 또 따라 붙냐면은 야 민주당이 잘했더라면은 저런 정부가 탄생 안 했을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아예 민주당을 지지층으로 옮겨 타는 게 아니고 그냥 중립에 서 있는 일단 상황을 한번 봐보자. 그렇게 되죠. 지켜보자. 그래서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안은 우리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모르는데 최종적인 것은 어차피 검찰이 어떻게 기소를 하든지 간에 확정 판결을 받아보고 그것에 따라 좌우될 문제지. 지금 우리가 수없이 그동안에 논의가 됐잖아요. 그런데 뭐 물증이 별로 새로운 게 또 안 나오더라고요. 잘 모르지 우리가. 그럼 결국은 법원에서 판단을 할 문제가 아니냐. 좀 이런 문제로 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현재 이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뭐 이런 것도 지역민들이 굉장히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선뜻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만은 본질적으로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 국정 난맥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도대체 어쩌다가 정권을 정말 이런 상황인데도 뺐겠냐. 예. 그렇지. 이것에 대한 본질적인 불만이 저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예. 현재.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형편없이 이제 국정 운영을 하면 뭐 원래는 이제 반사 이익을 당연히 봐야죠, 민주당이. 예.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예. 너희들은 도대체 뭐해서 말이지 저런 사람들한테 정권 뺏기고 그래서 나라를 이 모양 만들고 말이지 우리 지역을 이렇게 정말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고 이랬냐는 그런 얘기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우리 지지율이 선뜻 팍팍 오르지 못하는 제가 이번에 그런 이유가 아니냐 맞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을 한번 돌았어요. 예. 근데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예. 나이가 한 80대 정도 될 분 여성분이에요. 예. 나이 드신 어르신인데 아이고 의원님 제발 윤석열이 비행기 좀 태우게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예. 그게요. 젊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시켜라는 얘기 있잖아요.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예. 다른 데보다 광주 시민이 정치적 민도가 난 높다고 보기 때문에 나이 드셔도 그게 굉장히 거슬린 거라. 예. 이번에 가서 이란 참사 일으킨 그걸 왜냐? 보고 야 이게 되겠느냐 이 정도예요 지금. 네, 참 서울 민심에서 지금 두 분 의원님 말씀하신 게 그대로 나옵니다. 뭐냐면 사실은 지금 대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표차로 져버렸더라면은 예. 그렇지 않을 텐데 근소한 표차로 졌지 아주 않습니까? 근소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들이 아니 도대체 이런 엉터리 같은 정권을 당신들이 만들어준 거 아니냐 예. 이런 분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아까 참 그 진행자님께서 아니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데 왜 민주당도 안 되느냐 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정권을 뺏긴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분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 의원님이나 이 의원님 말씀하실 때 무당층들이 늘어났다는 소리는 굉장히 이게 의미심장한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민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민생이 힘든데 정부 여당에서 나오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 국민들은 아니 도대체 이게 지금 정부가 뭘 하는 건가? 그러면서 반대적 민주당 너네는 뭐 하고 있느냐? 예. 이렇게 이제 지금 같이 지금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게 좀 잘해라. 이런 기회 그러니까 일단은 정권을 빼앗긴 거에 대한 분노. 심판, 분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라도 지금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속 시원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시고